인천 지회를 섬기고 있고요. 이름은 김필선이라고 합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제 강의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제가 안 해본 것 같은 제 직업이 무엇일까요? 라는 거예요. 제가 안 해봤을 거, 이건 아니었을 것 같은 거에 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페 사장이 가장 가운데 있습니다. 카페 사장은 안 해봤을 것 같다. 오, 다 해봤을 것 같다고 느끼시는 거예요? 네, 안 해봤을 것 같다 없으시고요. 두 번째, 유치원 교사는 안 해봤을 것 같다. 아, 네, 이분들에게 위로의 박수 한번 쳐주시길 바랍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제가 12년 동안 유치원 교사 생활을 하고 이제 한 8년, 12년 동안 하는 동안에 4년은 교사 주임을 하고요. 나머지 8년 동안은 원장 대행으로 이제 좀 교사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네트워크 사업은 안 했을 것 같다. 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이분들께도 위로의 박수 한번 붙여주세요. 네, 저는 제가 유치원 교사를 하다가 너무 몸이 많이 상해서 그때 당시에 제가 혈관성 치매 진단을 받았어요. 30세에. 그래서 혈관성 치매 진단을 받고 턱 디스크가 나와서 우리 입을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까지 몸이 많이 망가져서 그때 당시에 이제 네트워크 회사에 가서 제가 그때 이제 70kg 좀 이제 가까이 되는 우량한 체중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면서 허벌라이프라는 회사에 다니면서 네트워크 사업을 그때쯤 진행하게 됐어요. 그래서 건강을 굉장히 많이 찾게 되고 그래서 지금 저희 몸이 또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럼 이제 메타버스 강사는 안 했을 것 같다. 네, 일부러 들어주시는 거죠? 네, 그리고 제가 그렇게 네트워크 하다가 어머니께서 좀 편찮으셔서 사실은 요 메타버스 강의를 좀 진행하게 됐어요. 그래서 대학교에서 가서 강의도 하게 되고 이렇게 국회의원들 그 자리에서도 좀 메타버스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강사 생활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쇼호스트는 해보고 싶은데 아직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요것도 제가 강의를 엄청 많은 돈을 주고 들어갔는데 결국은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 스토리 잠깐 일부러 요걸 좀 넣었어요. 제가 강의 중에 들어갈 내용들이 있어서 그 후에 저희 이제 제 강사 소개를 했고요. 오늘의 교육 진행 순서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브랜딩이 무엇인가, 그리고 마케팅이 무엇인가, 그리고 다양한 마케팅 툴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께 과제를 하나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년기업. 네, 이제 시작할게요. 천년기업. 기업이 1000년이나 간 기업이 혹시 있을 것 같으세요? 없을 것 같으세요? 있다? 오, 네. 다른 분들은요? 있을 것 같으세요? 없을 것 같으세요? 1000년에 지금까지 있어야 돼. 1000년 전에 생겨서. 있을 것 같은데 어디 회사인지는 모르겠어요. 네, 정답이네요. 박수. 네, 청년 기업이 있어요, 실제로. 일본의 이 회사가 전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회사입니다. 권고금이라도 고금이라는 이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일본 사채 건축 전문 기업이에요. 언제부터 시작했냐? 백제 시대부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때 너무 슬퍼. 왜냐? 이 백제 시대에요. 우리 백제 출신의 몫을 우리나라 사람이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진행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 대를 이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시 좀 힘들었지만 지금도 거기에서 자회사로 꾸준히 하고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천년 기업하면 드러나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가장 오래된 회사가 몇 년 정도 됐을 것 같으세요? 몇 년? 찍어보세요. 100년. 100년? 오, 100년. 오, 네. 저희 나라는요, 1897년에 민병호가 창립한 최초의 제약회사 동화약품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회사일까요? 활명수. 네? 활명수. 오, 아시네요. 네, 맞아요. 활명수, 후시딘, 요즘에는 이티, 판콜, 요 회사입니다. 여기에서 요거 한번 보셔요. 뭐라고 써져 있어요? 아이고 왜? 아이고 왜야. 이렇게 해서 시작된 회사가 지금까지 연장선상에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마케팅이 굉장히 심플하죠. 배 아플 때 활명수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산 기업이 1896년 이렇게 이제 설립을 했다고 합니다. 건 고금이 회사가 1000년에 이렇게 이어가고요. 또 이 바카스 회사가 100년을 이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런 걸 보고 배워야 되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뭘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얘기 한번 해보세요. 꾸준함. 꾸준함. 계속 오, 네, 맞아요. 정답입니다. 오, 와, 우리 대단하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꾸준히 먹는 사람들. 그걸 뭐라 그러죠, 우리는? 고객이라고 합니다. 고객이 있었기 때문에 이 회사가 1000년을 이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고객이 이렇게 1000년 동안 이어질 수 있었는지 지금 잠깐 제가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3%, 17%, 20%, 60%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질문만 계속해서 머리 아프시겠지만 어떤 내용일까요? 3%, 17%, 20%, 60% 어떤 것 같으세요? 9에 네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9에 이제 제일 위에 상위층 그리고 중소기업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 요거는 어떤 거냐면 더 큰 시장 이론이라고 해서요. 3%의 구매 모드인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17%의 정보 탐색. 그 20%, 60%는 어떻대요? 문제를 인식하고는 있지만 생각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무지한 사람들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마케팅을 하면요. 몇 %에 가서 저희가 마케팅을 진행할까요? 몇 %의 사람들로 포커스를 맞출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생각엔? 17%. 대부분은 3%예요. 놀랍죠? 피 터지는 거야. 그래서 피 터지게 싸우는 거야. 3%를 가지고 서로 이 사람들을 내 고객으로 끌고 오려고 하니까 피가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요거를 제가 오늘은 요거까지 나가기에는 솔직히 어려워요. 그래서 요거를 왜 안내를 드렸냐면 문제의식을 인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떤 걸 생각하냐면 좋냐면요. 강의 같은 거 들어보시면 무료 강의 많이 들어보시죠? 네. 무료 강의 왜 할까요? 무료 강의를 듣고 괜찮으면 그렇지 공강의로 끌기 위한 바로 이거예요. 문제의식과 무지 아니면 여기 정보 탐색에 있는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서 구매할 수 있도록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업을 할 때에도요. 나 전혀 모르는 이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정보를 줘야 돼요. 정보를 줘야 돼. 그런데 우리가 보통 정보를 줄 때 이런 경우 많아요. 제가 여기에 보니까 유리창 이 창호하시는 대표님 어느 분이신가요? 우리 대표님이신가요? 유리창 그 썸팅 대표님? 대표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가장 많이 뒷부분에서도 나오겠지만 제 정보를 팔기보다는 사실은 스토리를 파는 게 좀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내가 우리 상품 겁나 좋아요. 다른 거하고 비교해보세요. 진짜 좋아요 하고 내 정보만 안내해주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 밑에 문제 인식이 되지 않고 무지한 사람들이 관심이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 전혀 관심 없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좋아요, 좋아요, 내 거 괜찮아요 하는 거는 결국 구매 모드 사람들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기억을 하시고 내가 어떤 식으로 이제부터는 마케팅을 해야 될지 한번 오늘 요 부분을 보셨으니까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팔기만 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파는 게 아니라 나를 알리는 지금 요즘은 시대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 물건 싸고 좋아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어요. 싸고 좋아요 그러는데 어떤 회사에 파타고니아라는 회사가 이 자켓을 사지 마세요. 이 회사는 자켓을 사거든요. 옷가게. 근데 이 자켓을 사지 마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사람들이 어디에 몰릴 것 같으세요? 궁금해서. 근데 그걸 사요? 궁금해서 사는 거예요? 궁금해서? 알아보고 알아볼 수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이 회사가 마케팅을 굉장히 잘했어요. 어떤 식으로 했냐면
저희 이 자켓 사지 마세요. 왜냐하면 필요하지 않다면 사지 말고요. 이미 가진 제품 오래 지금 쓰고 수선하거나 재활용하지 우리 제품 하지 마세요. 왜냐? 옷을 만들 때 환경을 너무 많이 오염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선해서 입어도 될 정도로 오래 두고 입을 정도로 옷이 아주 짱짱하게 잘 만들어져 있다는 걸 어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이쪽의 회사가 굉장히 순직간에 커지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고의 전환이 되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 물건이 싸고 좋아요 이렇게 많이 자랑을 해도 사람들은 관심이 없으면 구매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구매할 수 있도록 끌어올 수 있는 게 바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브랜딩이에요. 브랜딩. 그래서 브랜딩이 뭐예요? 라고 한다 그러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회사가 고객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 어떤 감정으로 남을지 설계하는 일. 네, 맞습니다. 코카콜라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빨강. 맞아. 제가 적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아셨지? 빨강이 생각나요. 제가 저희 지난번에 한국대회에서인가요? 한국대회에서 그 코카콜라 부사장님께서 오셨었는데 거기에서 보고서 제가 그래서 감동을 받았는데 코카콜라의 그 로고에 십자가가 있더라고요. 자기는 그 로고의 십자가를 받고 내 직원들한테 하나님을 전달하는 사업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코카콜라 사업을 진행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나의 이 마인드에 생각하고 있는 걸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했더니 이렇게 크게 됐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었거든요. 근데 코카콜라는 빨간색을 많이 상징을 하고요. 나이키 하면 뭐 생각나시나요? 나이키 하면 저스트 해서 굉장히 잘 나가고 있잖아요. 제 동생이 옷 디자인을 하는 친구였는데 동생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언니 나이키 진짜 질은 정말 꽝이야. 그런데 사는 이유가 있대. 왜? 브랜딩 때문에. 브랜드의 이미지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질이 나쁘다고 본인이 옷이 얼마나 양말 하나를 사도 질 좋은 거 사는 친구가 오늘도 양말을 몇 개 선물로 갖다 주고 갔는데 언니 이거는 진짜 별로 안 좋아 같은 가격인데 이게 훨씬 좋은 거야 하고 알려주고 가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이키는 질 나쁘다고 하면서도 이거를 사서 입는 거예요. 그만큼 요즘 사람들은요 브랜딩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먼저 콘텐츠가 아닌 느낌을 기억해요. 느낌. 아까 전에 우리 옷가게에서 보셨죠? 이거 재킷 사지 마세요. 여기에서 그 사람들은 자연을 사랑하는 회사구나. 그리고 이 회사는 정말로 이 옷이 얼마나 짠짠하게 만들어졌구나 해서 느낌으로 구매하는 겁니다. 나이키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래서 신뢰감 있는 브랜드를 선택을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선택하기에 훨씬 용이하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1000년 기업 그리고 100년 기업들은요 오랫동안 이렇게 커나갈 수 있었던 게 바로 성장하고 또 이렇게 지금까지 남아있는 게 바로 브랜딩이 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나의 회사, 내 회사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브랜딩을 진행을 하셔야 될까를 좀 고민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케팅으로 잠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마케팅이란 어떤 걸까요? 이거 너무 많이 사실은 배우셨잖아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를 알아보고 관심을 갖고 결국 구매하게 만드는 모든 활동. 네. 고객들이 내 제품을 이거 괜찮구나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알아보고 관심을 갖고 구매하는 모든 활동인데요. 밑에 제가 파란색을 써놨어요. 파란색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들고 알리고 팔고 관계. 네, 관계를 이어간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 우리 만들고 알리고 팔기까지는 해요. 그 다음은 뭐죠? 관계가 되어야 돼. 근데 팔고 나면 관계가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꽃가게를 하고 있어요. 꽃가게를 하고 있는데 우리 꽃가게 하시는 대표님 계시죠? 어디 계시나요? 거기 예쁘시, 꽃처럼 아름다우시네요.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꽃가게를 하시고 나면 그 후에 어떻게 고객들을 관리하시나요?
관리란 없어. 그냥 한번 왔다 가주시고 끝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관리까지 들어가야 마케팅이에요. 예로 잠깐 제가 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카페를 운영했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좀 특수한 카페를 운영을 했어요. 어떤 거였냐면 찐책 카페라고 요즘은 좀 많이 되어져 있는데 그 처음으로 제가 그 찐책 카페를 만들어서 이거를 안내를 해줘서 지금은 전국구에 막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프랜차이즈로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너무 아쉬워요. 제가 시점으로 해서 지방에서 다 올라와서 교육을 해주고 했었는데 제가 찐찐 카페를 하고 있었을 때 놀란 게요. 저희 찐찐 카페 올 당시에 고객들이요. 정말 바이럴이 잘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어떤 찐찐 카페였냐면 아픈 사람들 아니면 좀 몸 피곤한 사람들이 오면 새벽 기차에서 올라오세요. 하고 7시부터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대기를 친 사람들이 새벽부터 대기를 쳐서 제가 10시에 출근이면 이미 이 대기가 30명이 줄 서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진짜 힘들게 일을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몸이 피곤해지도록. 그러니까 그거와 같이 바이널이 일어나는데 고객 관리를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 한 사람이 들어오면 이 어느 때는 이분이 크리스찬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가 몸이 너무 아파서 울고 있으면 기도도 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분이 생일이 되면 문자 보내주고 카톡 보내주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근데 꽃가게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사실 꽃가게 일부러 예시를 들어드리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꽃가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정보를 받잖아요. 그러면 연락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몇 월 달에 생일이신 분들에게 생일날 축하드립니다. 아니면 이달에 꽃 의미들 있잖아요. 꽃말의 의미 같은 것들을 좀 보내주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있을 때 활용해보세요. 예쁜 무슨 수국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정보를 제공해주고 인사해주는 게 고객 관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유치원 다닐 때요. 유치원에 교사로 있을 때 그 5세반 친구를 가르쳤었는데 그때 당시에 5세반이 거의 막 없어지는데 엄마들이 여기 원감님이 애들한테 너무 잘한다고 소문을 내갖고 없던 지역에서 16명이 들어온 거예요. 다른 원에 있었던. 근데 그 엄마들이 들어왔던 이유가 그 엄마들한테도 제가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한 달 지날 때마다 한 달 지나고 나면 어머니께 누구누구가 너무 예뻐요. 누구누구가 너무 예뻐요 하고 항상 돌아가면서 내가 한 달마다 이렇게 편지를 줬는데 그게 어머니들한테 굉장히 가슴을 울렸던 거죠. 근데 이와 같은 게 관계예요. 관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내가 이런 기업에 관련된 일을 하실 때에는 내가 이거는 어떻게 이 사람한테 관계를 유지하지?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도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그 안경을 굉장히 안경원이 7평에 되어 있는 안경점을 운영하시던 사장님이요. 자기 고객으로 왔을 때에는 물건을 안 사가도 이 사람의 정보를 받아서 매일 10년 동안 문자를 보냈대요. 그 고마움 때문에 소문회가 나갔고 그 회사가 지금 엄청난 큰 기업으로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업체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고객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여러분들이 꼭 신경을 쓰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객을 실제로 움직이게 하는 실전 전략, 이게 마케팅 아니면 브랜드예요. 요 첫 번째 있는 거는 뭘까요? 첫 번째, 고객의 마음에 남는 인상. 이게 어떤 걸까요? 네, 브랜딩. 그리고 두 번째, 고객을 실제로 움직이는 전략은 마케팅입니다. 얘네 둘은요 서로 친구 사이예요. 서로 친구 사이이기 때문에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딩이 잘 되어져 있으면 결국 마케팅이 훨씬 쉽고요. 마케팅을 잘하면 브랜딩 효과가 더 업그레이드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2024년도에 이제 어느 마케팅을 사람들이 많이 하느냐 물어봤더니 놀랍게도 외국하고 우리나라 너무 달라요. 외국은 사실은 구글이나 챗 GPT 쪽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저희 나라는 1번이 뭐예요?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87% 이상이 네이버에 관심이 많아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네이버에 굉장히 관심을 쓰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되어져 있죠? 유튜브예요. 유튜브가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요즘은 유튜브를 보고 네이버를 검색해서 어디 물건을 구매하는 형태로 바뀌고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인스타를 보고 또 젊은 친구는 스레드나 인스타를 통해서 검색을 해서 여기서 알게 된 정보를 가지고 검색을 해서 구매하는 상태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네이버와 유튜브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유튜브에서 뭔가를 보다가 요즘에 그거 보면 계속 나오잖아요. 내가 뭔가 좋아하는 거 있으면 계속 나오잖아요. 제가 기미 제거하는 걸 구매했거든요. 이거 보면서 에이, 내가 맨날 손도 안 산다 이러다가 며칠 전에 또 구매했어요. 또 구매해서 제가 기미를 제거하겠다고 바르고 패치를 구매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근데 구매하기 전에 제가 어떻게 했냐면 유튜브에서 그걸 봤거든요. 그래서 에이 진짜 맞아? 그리고 이제 블로그를 다 쫙 가고 블로그를 검색해서 진짜 후기가 괜찮은지 검색을 하고 그 다음에 아 괜찮은 거 같네 하고 저도 구매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해보니까 조금 그래도 기존 예전 거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굉장히 조금 흐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고객들도 이 동선으로 이동한다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앞으로 신경 쓰셔야 될 건 어느 쪽에 신경을 쓰셔야 된다? 네이버나 유튜브. 이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네이버 유튜브를 신경을 쓰는데요. 지금부터 각자 휴대폰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열어보셔서 여러분들의 사업체가 있으시죠? 사업체 이름을 한번 쳐보세요. 잘 나오는지. 네이버에다가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업체 이름을 쓰면 잘 나오는지 한번 검색을 한번 해봐주세요. 치자마자 나오나요? 오, 네. 어떤 사업체 운영하고 계세요? 의자 부품 만드는. 어? 의자 부품. 아, 의자 부품. 그 홈페이지 의자 부품이에요? 아, 의자 부품. 네, 일본으로 가구 회사 한번 올려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그건 줄 알았더니 그러시죠. 가구 대표님. 네. 가구 보기 되게 좋더라고요. 네, 지금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서 어떻게 되어져 있나 그리고 후기가 있는지도 한번 보세요. 내 거를 구매했던 고객들이 후기가 있는지 있는 분? 오, 네. 그러면 지금 잘 되어지고 계신 거예요. 네, 요거를 이제 검색해서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시간을 잠깐 가졌고요. 제일 먼저 제가 요거를 한번 안내 드립니다. 사람들이요, 뭔가 물건을 사거나 진행을 하는 순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예를 들어서 오늘은 제가 이틀 전에 생일이었거든요. 생일이었는데 우리 남구님께서 저에게 꽃다발을 선물해 주셨어요. 그래서 꽃다발하고 제가 좋아하는 케이크를 사왔는데 꽃다발을 어디서 사왔어? 라고 했더니 시간이 없어서 상동에 있는데 꽃집에서 사왔대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찾을 때 어떻게 검색해서 찾았을까요? 꽃집. 상동꽃집이라고 이제 검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동꽃집을 한번 제가 쳐볼게요. 상동꽃집을 딱 치면은요, 여기 이제 파워링크라고 해서 광고하는 게 쭉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 플레이스라는 게 나옵니다. 나는 플레이스 하고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 한 분, 두 분. 어떤 사업 하세요? 제가 복지센터 운영하고 계시고 우리 대표님은 학원 운영, 3030 학원 운영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제일 먼저 할 때 제일 앞에 뭐를 집어넣죠? 지역명을 집어넣게 돼요. 사실은 구매를 하거나 뭘 할 때는 지역명이 들어가서 상동 꽃집을 찾았더니요, 이렇게 많은 꽃집들이 나옵니다. 그 학원을 한번 제가 찾아볼게요.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초중고 학원인가요? 네, 그럼 우리가 보통 검색을 할 때 남동부, 초중고 학원이죠. 네, 그럼 제가 그렇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동부, 초, 중, 고 학원.
진행하고 계신다고 하셨고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첫 번째는 안 나와요. 두 번째도 안 나와요. 세 번째도 안 나와요. 네 번째도 안 나오네요. 다섯 번째도 안 나와요. 마지막인데요. 아,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내가 남동구에 있는 사람이 자녀를 보내려고 하는데 학원이 안 나와. 그럼 여기가 있다고 생각할까요? 없다고 생각할까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정보를 받고 나는 사람들은 우선 검색이 들어가는데 가게가 있는 분들은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것이 플레이스예요. 그래서 플레이스를 꼭 진행하셔야 돼요.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아까 플레이스 진행하셨다는 대표님 어느 지역에 있으신가요? 미추홀구요. 미추홀구. 그리고 제가 복지. 이 제자 맞나요? 복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DMDK. 여기 천재는 없고요.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각자 지역명 넣어서 한번 찾아보세요. 가게가 있으신 분들은 지금 한번 찾아보세요. 과연 내 거는 있는가? DM. 학원은 동으로 사람들이 공부해서 네. 그 동물도 제가 한번 넣어볼게요. 제가 복지 이쪽도 안 나오네요. 그쵸? 그러면 한번 지금 동은 어느 동이에요? 도림동. 도림동 초중고 중고 학원. 초중고 학원. 도림동. 인천 도림동으로 들어갔나요? 네, 인천 도림동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검색을 해보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키워드를 확인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보면 이 도림동으로 했을 때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아예 플레이스 자체가 없죠. 지금 보시면 도림동으로 했을 때 플레이스 자체가 안 나오죠. 이거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거를 많이 안 찾는다는 소리예요. 영수학원. 그리고 이거는 안 찾는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영수학원 이렇게. 그럼 이렇게 나오네요. 영수학원. 여기에도 안 나오네요. 놀랐죠? 근데 이게 잘못해서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제가 알려드린 게 뭔가 잘못해서 이런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인지하고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 조금만 바꿔도 되는데 이런 걸로 모르기 때문에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안내를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됐다 그러면 내가 내 학원을 아무리 광고해도 많은 사람들이 내 학원을 못 오게 되는 상태가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마케팅을 진행을 하고 브랜딩을 좀 시켰고 이미 사람들이 브랜딩이 돼서 사람들이 이 회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어 그리고 이것 좀 알아볼래? 라고 했을 때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이 플레이스 관리도 좀 진행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플레이스 관리가 되어져 있으며 이 플레이스 안에 들어왔을 때 다양한 마케팅 안으로 그 플랫폼 안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이거 아무거나 제일 1번으로 있는 걸 한번 우선 봐드릴게요. 1번 업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체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뭐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어떤 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딱 되어 있을 때 여기 보면 홈, 소식, 리뷰, 사진, 정보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또 요렇게 들어가 있고 여기에 보면 방문자 리뷰라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블로그 리뷰가 있어요. 이제 보통 네이버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지역구를 집어넣을 때 플레이스는 지역 기반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 내가 친 지역과 근접한 데가 나오는데 얘네들이 점수를 매겨놨어. 너 내가 이렇게 소식을 넣을 수 있도록 해놨고 리뷰를 넣을 수 있도록 해놨고 사진도 넣을 수 있도록 해놓고 정보도 넣을 수 있도록 했는데 너가 잘 집어넣었어? 그럼 너한테 점수 많이 줄게. 그래서 이 사람들을 상위 노출시켜주는 형태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기업을 운영하시는데 내가 좀 뭔가 가게가 있다라고 하시면 이걸 꼭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예를 들면 우리 최낙훈 대표님 거기 정비소를 이렇게 찾아가려고 이름을 듣고 제가 저 차가 망가졌어요. 가만히 있는 차 누가 범퍼를 뜯어갔거든요. 제 차를 멀쩡한 차를. 그래갖고 너무 놀라서 이게 웬일이야 이 범퍼 어디 갔어 이제 이러고서 이제 다시 이제 차 수리하려고 주소 그 이름을 보내주셨는데 네이버를 찾았어. 뭐를 찾아도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소지를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명함 사진을 찍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갔어요. 그런데 만약에 고객들한테 내가 명함을 줬는데 예를 들어 이름을 알려줬는데 그 사람이 찾았더니 아무 데도 내 회사 이름이 없고 아무 데도 안 나와.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신뢰도가 이미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인연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렵게 거기를 안 찾아갈까요? 안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쉽게 접해서 찾아올 수 있도록 이런 것들도 잘 마케팅을 위해서 준비를 해 놓으시는 게 좋다라는 안내를 드립니다. 브랜딩 해드렸던 학원도 있는데 꼭 가격 이렇게 안 넣으셔도 돼요. 가격 같은 건. 그 대신 뭐를 꼭 해주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나는 요번에는 꼭 플레이스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달엔 플레이스 인터넷 찾아보시잖아요. 그럼 하는 방법 아주 천천히 유튜브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는 방법 상위 노출은 덜 되더라도 하는 것까지는 다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어떤 게 있냐, 소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고객들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게 바로 이게 소식이에요. 그래서 이 소식에다 우리가 뭐 학원에서 이런 거 뭐 학원에서 아이들하고 어린이날 행사를 이벤트를 해요 라고 했을 때 그런 소식을 올려주는 거죠. 그러면 엄마들이 보기에 여기 학원은 세상에 영수학원인데 이런 이벤트를 해주네 라고 인지가 되면 되게 좋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소식 같은 것도 좀 자주 올려주고 그 옆에 리뷰 같은 경우는 우리 학원에 오시면 리뷰 받으셔요? 잘하시네요. 그러니까 리뷰 꼭 받아야 돼요. 리뷰 제가 서비스도 받고 계시죠? 네, 요 리뷰도 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 이 블로그 리뷰 있잖아요. 지금 로직상에서는 블로그 리뷰에다가 점수를 되게 많이 주고 있어요. 플레이스가. 그래서 블로그 리뷰 지금 요즘에 배우잖아요. 인천연합회에서 얼마나 감사해요. 배우셔서 서로 거를 도와주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하나 팁을 드리면 3개월에 한 번씩 카운팅을 하거든요. 한 달에만 무지하게 해. 한 100건은 했어. 그리고 다음 3개월은 안 해. 그러면 얘네들이 얘 뭔가 뭐를 썼구나, 이게 안 좋은 걸 하고 있네 라고 인지해서 점수를 낮춰서 아예 안 보이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거를 진행을 할 때는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집어넣어요. 요 동안에는 몇 개 하고 여기에 또 분기별로 해도 몇 개 하고 이렇게 좀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이게 사람들이 사실 이런 거 리뷰하는 거 다 돈 주고 체험단 쓰거든요. 저도 돈 받고 먹으러 다니고 이래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고 인지할 수 있도록 AI가 인지하지 못하도록 골고루 이렇게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인천연합회에서 하고 있는 블로그 마케팅 하고 계시잖아요. 그거를 적극 활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사업체에 홍보해주고 내 사업체는 이쪽에 홍보해주는 형태로 지어가시면 블로그로 내 브랜딩도 되고 또 나를 알리는 계기도 되지만 상대적으로 또 이렇게 내 플레이스에 차곡차곡 기록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삭제만 하지 않으면 기록이 쌓이게 되기 때문에 나에 대한 정보들을 고객들에게 전달해주는 형태로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진이나 정보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요즘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보고 쓰면 될까요? 이런 글들. GPT. 그렇죠. 챗 GPT나
요즘 너무 많아요. 요즘 AI 플랫폼들을 활용하셔서 요 내용을 좀 자세히 넣어주시면 고객들이 훨씬 더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특히 좋아할까 대표님 아까 안 보였잖아요. 그거에다 키워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대표님. 인천일 때만 나오게 인천이 들어가는. 아 인천이 들어가서 안 됐어요. 저 아까 전 인천 넣으시라고 해서 넣었더니 뺐으면 나왔구나. 네 그래서 여기 대표 키워드를 중점으로 해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표 키워드 딱 5개만 선정할 수 있어요. 딱 5개만 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요 5개를 좀 한번 하고 나면 픽스해버리는 게 아니라 어디에 좀 잘 나올까 해서 넣고 또 빼보기도 하고 다른 거 넣기도 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번 달에는 한번 플레이스 유튜브 보시면서 한번 작성해 보시면 훨씬 또 검색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뷰 같은 것도 많이 올라가 들어가 있고요. 제가 아까 못 보여드렸는데 연동하는 게 있어요. 여기에 플레이스에 가보면은요. 유튜브를 연동할 수도 있고요. 인스타도 연동할 수가 있고요. 스레드도 연동이 다 되어져 있어요. 내가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우리 대표님 사업체는 플레이스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네. 만들어 놓으세요. 네. 그럼 사람들이 찾았어. 검색이 되어졌어. 그러면 유튜브 진짜 재밌거든요. 재밌게 되어져 있는 곳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라는 거가.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유튜브를 굳이 찾지 않는 이상은 못 찾게 되니까 그렇게 같이 연동해 놓으시면 좋다라는 말씀드리고요. 톡톡 같은 경우는 이게 상담하는 센터예요. 그 톡톡하면 문의하고 이런 것들이 잘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 세팅을 좀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그냥 다 개별체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사람들의 이동 경로로 봤을 때에는 뭔가에서 정보를 했으면 네이버에 가장 먼저 87%가 들어오니 네이버 플레이스나 블로그 같은 거는 좀 작성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인스타, 유튜브 아니면 이런 것들을 같이 진행을 해보시면 더 좋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검색 기반으로 할 때 뭐가 있냐면 검색을 하고요.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인지를 해요. 그 다음은 뭐냐? 이 회사 진짜 괜찮은 거 브랜딩 돼 있으면 신뢰를 하기 시작해요. 신뢰를 하고 나서 문의를 하거나 방문을 하는 이 코스로 들어갑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 검색되어서 나를 찾은 사람들이 나를 제대로 검색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이제 신뢰를 주는 건 브랜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색해서 내 브랜드가 나오지 않으면 경쟁자가 내 거를 캐치해서 가져가게 된다라는 게 그 뜻입니다. 그래서 후기하고 이 콘텐츠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후기는요. 아무리 내가 잘났어 나요 살 빼지고요 정말 내 손은 신의 손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도 내가 의사가 아닌데 나한테 오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신뢰를 하고 바이럴이 되고 후기가 막 왕창 있어. 저 사람한테 갔더니 뭐 소화도 다 잘 되고 아팠던 어깨가 나오고 막 이랬다라고 그러면 저한테 오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리뷰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리뷰 관리를 여러분들이 좀 잘 진행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진행을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썬팅 잘하는 곳 어느 구에 썬팅 잘하는 곳 해서 블로그가 있는지 사람들이 써준 게 있는지 리뷰는 얼마나 있는지 키워드를 잡으시는 게 중요해요. 내 사업체의 키워드를 제대로 알아서 검색을 해서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거기를 타고 들어오게끔 되어져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 신랑이 저랑 결혼하자마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시고 결혼하자마자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자마자 딱 사업을 할 거구나 그래요. 그래서 알겠다고 했더니 마케팅이 그래서 제가 너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제가 마케팅을 더 전적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를 적기 시작했더니 지금은 어떠냐면요. 저희가 이제 한 번 행사할 때마다 사실은 저희가 운동회를 주로 많이 하거든요.
그 운동회 같은 경우는 금액대가 크잖아요. 300대, 500대, 800대, 1000만 원대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블로그를 통해서요, 지금 어떠냐면 한 달에 2건 이상은 연락이 와요. 그러면 예를 들어 한 달에 2건이 왔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400만 원짜리면 800만 원 매출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너무 감사했던 건 뭐였냐면, 저희 이렇게 처음 시작해서 얼마 안 됐을 때 기도할 때 1년에 10개만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더니 진짜로 10개가 딱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 이 학교가 매일 운동회를 하지 않거든요. 격주로 하거나 어느 때 어느 부분만 이제 어쩌다 한 번만 한 50%만 매일 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사람들이 한 곳씩만 소개해주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25곳이 됐어요. 블로그에서도 연락이 왔고요. 또 이제 그 다음에 또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지금 오고 있고, 이제 올해가 3년차 됐어요. 올해 3년째 제가 기도했던 게 뭐냐면, 아직은 우리가 3년차밖에 안 됐으니 그냥 최소 1억 매출이 일어날 수 있게 소개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다 차 있어요. 지금 이제 몇 자리 빼고.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근데 이게 제가 행동했었던, 액션했었던 블로그를 통해서 또 이렇게 문의가 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저희가 유튜브를 하고도 오게, 유튜브 진짜 하나 이상하게 찍은 거 있는데 그거 보고 딱 한 번 전화 왔었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한 가지 마케팅을, 뭔가의 플랫폼을 잡으셔서 진행을 하면 실제로 그게 수익화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같이 협업해서 하고 있는 곳들은 주로 병원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마케팅이 제일 어려운 데가 병원하고 변호사예요. 병원을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안 받기로 했어요. 너무 많이 돼. 너무 많이 와서 병원이 소개로 너무 많이 오니까 지금 이제 하지 말고 강의하는 쪽으로 지금 요즘 좀 너무 많으니까 강의 쪽으로 좀 더 전환시키자라고 해서 바꾸고 있는 찰나에 있는데,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는 액션할 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너무나 잘 판을 깔아주고 계시잖아요. 회장님께서 판을 깔아주고 계시니까 그때 맞춰서 같이 동행을 하시면 정말 더 많은 성장을 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플랫폼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요. 블로그는 사실은 검색 기반이고요. 요거는 그냥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대표님 거를 주로 말했던 이유가, 학원들은 이게 지역 기반이기 때문에 매우 좋아요. 그리고 지역 기반으로 굉장히 좋은 게 또 뭐가 있냐면, 어떤 플랫폼이 당근입니다. 당근 너무 좋아요. 지역 기반으로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당근으로 굉장히 요즘 운동에도 당근으로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 하더라고요. 저는 안 해봤는데. 그래서 플레이스,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이 있고요. 젊은 친구들은 요즘에 스레드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많이 하시죠? 네, 저희 병원 마케팅 같은 경우는 스레드라는 또 마케팅 플랫폼이 또 있어요. 인스타하고 연동되어져 있는 게. 거의 막말한다고 막 초반부엔 그랬는데 지금 엄청 그쪽으로 물건 판매가 엄청 많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인스타, 꽃 같은 경우는 꽃은 인스타 활용하시면 정말 효과가 만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 좀 활용을 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까지 쭉 이야기했던 거, 브랜딩 되어져 있게 블로그도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블로그를 작성할 때, 블로그나 유튜브를 작성할 때 요거 꼭 들어가셔야 돼요. 우리 회사 소개가 있어야 돼요. 유튜브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어떤 소개가 들어가야 되냐면, 예를 들면 스토리텔링이에요. 요즘은 나를 얘기할 때, 제가 처음에 얘기할 때 왜 어떻게 해서 제가 이렇게 오게 됐는지를 얘기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스토리를 만드셔야 돼요. 내 회사가 그냥 조화가 아니라, 예를 들어 내 회사에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이 회사를 만들었는지 적어준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가치 때문에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 이야기를 들으면 저희 이벤트사에서는요, 뭐를 하고 있냐면 일정 부분의 퍼센티지가 부부한 아이들을 두는데 기여되고 있습니다는 문구를 적거든요. 그 문구 때문에 오신 분들도 계세요. 그 문구 때문에. 왜냐면 초등학교 교사들이니까. 그런데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큰 기업체들도 우리가 어떤 거를 후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 후원하시잖아요. 한 가지 이상씩은. 그것들을 기록해서 보내주셨을 때 아 이렇게 가치 있게 쓰고 있구나 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 허블라이프라는 거를 했었을 때 유치원 교사하다가 너무 아파갖고 허블라이프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너무 잘못 가서요. 허블라이프 때 제가 간지 3개월 만에요. 제가 400만 원 매출 수익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계속 꾸준히 1000만 원 이상을 계속 벌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거예요. Y가 있었다는 거죠. Y. 그래서 여러분들의 Y는 무엇인지, 왜 내가 이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게 됐고 사업을 하게 됐는지, 그냥 부모한테 받아서 아니면 돈이 벌려고 했는지, 아니면 왜 Y가 있는지를 만드셔야 돼요. 꼭. 그래서 그 수업을 넣으셔야 됩니다. 내가 학원 원장이 됐어. 왜냐하면 내가 우리 아이를 보니까 진짜 영어, 수학, 국어 공부하는데 너무 어려워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다른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 라는 Y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Y를 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제 다 끝났어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요거 뭐예요? 샌드위치죠. 근데 이렇게 홍보를 합니다. 7개의 샌드위치에 6g의 지방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요거는 뭔가요? 남자가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 이름이 제러드예요. 130kg 제러드가요. 친구가 얘를 보니까 붓기가 너무 심해요. 야, 너 그렇게 하다가 큰일 나. 살 빼야 돼. 그래서 제러드한테 야, 너 샌드위치 먹으면서 다이어트 해봐 하고 추천을 해준 거예요.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거 광고. 추천을 해서 얘가 샌드위치를 아침 저녁으로 먹었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3개월 만에 30kg를 감량했어요. 그리고 추후에는 마지막에 70kg를 감량했습니다. 여러분들 보셨을 때 이거하고 이거 어느 거 먼저 사 먹겠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결국 샌드위치 광고였거든요. 여러분들 보실 때 샌드위치 광고였을 때 요거 영양가가 진짜 나쁘지 않아. 요거를 선택하시겠어요? 이걸 선택하시겠어요? 스토리. 스토리. 고객은 스토리를 산다는 거야. 스토리에 관심이 있다는 거야. 이게 어디 거냐면 서브웨이 광고입니다. 실제 서브웨이 첫 번째 광고가 7개 안에 6g의 지방도 없습니다가 광고였고요. 두 번째는 제러드 이야기가 바로 광고였어요. 근데 이렇게 진행을 했더니요, 매출이요 18%가 증가하고 또 그 후에는 16%가 증가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해야 될 건 스토리를 만드셔서 스토리를 팔고 나를 브랜딩 하셔야 된다는 거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요거 하나는 한번 보여드리면 블로그 작성할 좀 노출이 잘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작성을 하시면 요거는 다 가르쳐 주셨어요. 저희 그 대표님께서 이거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 여러 가지 마케팅 툴이 있는데 요거의 선택은 여러분 사업에 맞는 걸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컨설팅 할 때는 요거는 여기에 이제 걸맞기 때문에 요거 선택하시면 좋아요 라고 하지만 여러분의 사업체들이 어느 게 더 좋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결국의 습은 사실은 바이너리예요. 마케팅은. 그래서 바이너리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게 하기 위한 게 또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어떤 거를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내 브랜딩을 해서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입소문 마케팅을 잘 활용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케팅의 대상이 누구냐? 요거 한번 이제 해드리면 이게 포드인데요. 포드가 주 5일 근무제 최초로 하신 거 아세요? 이분이 그렇게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때가 바로 주 5일 근무를요 1926년에 시작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차를 직원들한테 팔려고. 주 5일을 주면 이틀 동안 놀러 다닐 수 있잖아. 그래서 이걸 시작했다라고 해요. 이만큼 직원들도 내 마케팅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 그리고 들어온 손님도, 그리고 물건을 팔러 온 사람들도 다 마케팅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 사람들을 진심을 전달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 같이 액션하는 요건 한 달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 같이 요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번에서 5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사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좋은 땅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교훈을 줍니다. 기존 고객을 통해 소관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씨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 방식은 때론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성경 안에서도 이 마케팅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마지막 파란 부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추수할 곳을 찾아가 그들을 섬길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인이자 그분의 사랑을 고객에게 전하는 전달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술과 재능 그리고 고객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가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주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섬기면서 사는 사업을 하시기를 기도드리고요. 오늘은 한번 결심하시면서 또 같이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여러분들 자꾸 창문이 너무 더러워서 불편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문제를 제기해주고 이렇게 더러울 때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안내를 해주고 그렇게 된 사람들한테 그런데 이거 닦을 때 힘들잖아요. 이거는 제가 다음번에 안내를 해줄게요. 라는 식으로 이게 PSP 다시 기법이라고 해서 질문 주고 솔루션 주고 질문 주고 이거를 블로그에서도 그렇게 많이 해요. 그 얘기를 할 때. 그래서 사람들한테 내가 정보 솔루션을 주는데 그냥 솔루션이 아니라 정말 좋은 솔루션을 제공을 해주고 그걸 한 3-4번 진행하게 되면 찐 고객이 생겨요. 그러면 이 찐 고객을 내 물건을 판매하는 그 다음에는 이런 모든 문제들을 화장품 여드름 때문에 고민이세요. 여드름 클렌징을 잘해야 돼요. 클렌징하는 방법 알려주고 그러고 나서 근데 다시 화장품 할 때 이것 때문에 다시 여드름 생길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거 하는 건 다음번에 알려줄게요. 포스팅 하거나 유튜브를 할 때도 얘기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알려준 다음에 또 솔루션 제공해주고 이렇게 한 4번 걸쳐서 하고 마지막에는 지금까지 예약했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화장품이 있습니다 하고 내가 화장품을 판매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한 거를 잘할 수 있는 마사지 샵을 소개해드릴게요. 이런 마사지 샵 가보세요. 그럼 가까운 지역은 나한테 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사업체에는 그건 다 적용할 수 있는 거니까 네, 이제 다 쓰신 것 같네요.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